네. 네, 반갑습니다. 예. 아, 오늘도 주옥 같은, 예. 주옥 같은. 예. 발음 잘해야 됩니다. 주옥 같은 책을 한 권 들고 나오겠습니다. 예. 이 책도 보니까 약간 경영서? 뭐 네, 비슷하기도 하고요. 비슷하기도 하고. 예. 어떤 책입니까? 저는 이제 업스트림이라고 이제 막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뭐 상류. 상류. 예.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것처럼. 스트림은 이렇게 예. 흘러가는 예. 그런 그래서 거니까. 반대로 말하면 다운스트림인데 예.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시스템 개혁. 예. 어떤 원인 제거 이게 되지 않고서는 밑에서 아무리 어떤 대응을 해봐야 의미가 없다. 그런 크게 얘기하면은 이제 한마디로 이어가면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기업뿐만 아니라 그렇죠. 일상생활에서도 문제를 그렇죠.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을 그렇죠. 제시를 한 거다. 그렇죠. 아,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주장한 게 이 사람이 데니스라고 이 사람이 이제 하버드에서 네. 열심히 이제 공부도 하고 여기저기 네. 강의도 하고 네. 컨설트 하시는 분인데 한 일 예로 들면은 우리가 이제 강이라든가 어떤 뭐 이런 데 보면은 가끔씩 오염이 돼서 물이 더럽히거나 그런 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맨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대부분 정화시설을 강조를 많이 해요. 당연히. 예를 들면은. 네. 근데 원류 즉 상류의 오염 물질을 차단하면은 강은 100% 다시 깨끗한 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 원인이 무엇이냐 네, 그걸 찾아가지고 그거를 개선하면은 뭐 문제점은 당연히 해결되는데 대부분 다 현안 대응식으로만 하거든요. 예. 그거를 이제 문제 삼은 거죠. 그 저도 이제 앞부분 저는 이 책을 읽지 않았습니다. 앞부분 살짝 읽어봤어요. 예. 방송 전에. 읽어보니까 그 내용이 예. 재밌는 게 이제 물에 빠진 아이. 그렇죠. 물에 빠진 아이를 성인 2명이 구해냈어요. 예. 근데 구해내니까 또 물에 빠진 아이가 예, 또 나오고. 계속 나오더라. 예. 그러더니 이제 한 친구가 이제 갑자기 강 상류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 갑자기 올라가냐 구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물에 빠뜨린 놈을 잡아야겠다. 그렇죠. 이 이야기가 가장 와닿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핵심인 주제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그걸 사례로 푼 건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해내거나 또는 구조하는 장비를 강이나 바닷가에다가 비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핵심이 뭐냐면은 실제 수영하는 그 바다나 강에서 죽은 사람들의 원인이나 여러 가지 이걸 분석을 해본 자료를 제가 본 적이 봤어요. 봤더니 뭐냐면 수영 미숙이 대다수입니다. 아, 수영. 예. 50% 이상 수영 미숙입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생긴 게 뭐냐면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수영을 의무화시켜서 수영을 가르치자. 예. 그럼 수영을 가르치면은 수영 미숙이라는 사망사고가 확 줄어들 수가 있다. 예. 그러니까 굳이 구호 장비가 누가 떼어서 구하지 않더라도 예. 스스로 헤엄쳐서 나올 수가 있다. 그런데 이거 하기가 참 어려운 게 뭐가 있냐면은 예방을 하고 원인을 제거하는 데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눈에 띄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대응책은 눈에 바로 띄요. 네. 예를 들어서 바닷가에 강가에 사망사고가 일어났던 몇 개 지역에다가 네. 인명구조 장비 또는 인명구조 감내 간판 네. 뭐 수영을 조심하십시오. 예. 걸어놓는 거는 돈도 얼마 안 들고 눈에 확 띄어요. 그렇죠. 뭔가 관에서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뭔가 조치를 했구나. 네. 근데 진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5년 10년 동안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수영을 가르쳐요. 네. 이건 눈에 보이진 않거든요. 네. 예산도 많이 들고. 그렇죠. 하지만 이게 5년 10년 돼서 대한민국 학생들 중에 70% 80% 이상이 충분하게 수영을 통해서 물살 헤치고 나올 수 있는 수준이 갖춰지면 사망사고는 확 줄어들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정치나 행정에도 반드시 이 업스트림 방식이 넘버원이 돼야 돼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드니까 눈에 안 띄니까 정치인이나 행정가들이 잘 안 해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눈에 띄는 것만 시민들의 눈에 들어오고 알겠습니다. 그게 눈에 보이니까 그것만 개선하려고 하니까 항상 동일한 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생기는 거죠. 여기에는 한 수백 명이니까 상당히 예. 그 인터뷰를 통해서 실예들이 많이 들어가요. 아, 그럼요. 거기서 혹시 소개시켜 줄 만한 게 뭐 몇 가지 있을까요? 이게 두 가지? 우리가 이제 아프면은 네. 사실은 예전에 한국도 지금 의료 기술이 좋아졌지만 미국으로 많이 갔지 않습니까? 예전에 돈 있는 많이 분들은 갔죠. 지금도 가는 사람도 있고 예. 의료 쪽으로 보면은 우리가 항상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걸 목표로 두지 않습니까? 미국과 북유럽 딱 두 개 나라만 비교하면 북유럽 쪽에 노르웨이하고 비교하면은 네. 노르웨이는 예방 쪽에 굉장히 국가적인 투자를 많이 해요. 예. 미국은 치료 쪽에 투자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파서 병들어서 고치기 쉬운 거는 미국 의학이지만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면서 사는 것은 노르웨이 북유럽 쪽이 훨씬 더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유아 사망률 딱 하나만 예를 들면 노르웨이는 세계 5위예요. 근데 미국은 세계 34위예요. 아. 대부분 스트레스 지수라든가 이런 것도 예, 따지면은 예. 노르웨이는 상위 5위 안에 다 들어가는데 미국은 거의 20위, 30위권 밖이에요. 그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그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죠. 인간을 건강하게 살려면은 한마디로 문제가 먹고 발생한 잘 다음에 먹고 치료를 하냐? 그렇죠. 인체의 메커니즘 어떻게 되니까 뭐 맑은 공기를 쐰다든지 스트레스 받지 않기 위해서 국민이 행복하게 살게 해준다든지 이런 식의 노력을 하는데 이게 20년, 30년이 걸렸지만은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이제 효과를 보기 시작한 거고 미국은 야 예방 그런 게 어딨어. 무조건 다치면은 째고 뜯어내고 수술하고. 뭔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발생해서 예전에 그게 있지 않습니까? 화타 편장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명한. 그래서 누가 가장 훌륭한 의사냐 물어보면 얘기지 않습니까?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 큰형이 가장 훌륭한 의사다. 왜 그러냐? 나는 아픈 사람들 눈에 띄는 병자들을 치료하지만은 그분은 아프지 않도록 예방 쪽에 투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알려지진 않았죠. 그분이 훨씬 훌륭한 의사다. 저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가 업스트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엄청 많죠.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이 자살률. 지금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최고를. 그럼요. 이런 부분은 사실 자살률을 하는데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뭐 저기 위험하니 뛰어내리지 마세요. 간판 세우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이 자살을 안 할 그 원인을 찾아내서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야 돼요. 보십시오. 하나만 딱 마지막으로 제가 예를 들면은 노숙자를 지원하는 기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밥도 주고 뭐 잠자리도 제공하고 기급구호조치도 하고 뭐 발굴도 하고 하지만 노숙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기관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발생 자체를 억제시키고 원인을 제거하는 쪽에 행정이나 이런 게 시간 좀 걸리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국민한테 충분히 설득을 해야 돼요. 시간은 오래 걸리다마는 자살률은 사회적 피해가 이렇게 많으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자살 예방을 위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기 위해서는 이 노숙자들에 대한 데이터, 철저한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인터뷰 같은 거 상당히 모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 업스트림 참 읽어보니까 이게 사례 위주로 돼 있어서 읽기도 편하고 또 재미도 있고. 저는 이번에 지방선거 나가는 출마자들 의원이 됐던 지자체장들 꼭 읽어보고 이걸 한번 꼭 현직 정치하는 행정하는 사람도 읽어보고 내가 정치 행정의 중심 여기다 놔야 되겠다라고 좀 깨달아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스트림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예.